여러분이 2교시에서는 그 테스트 자동화 도구하고 1교시에서 그 다음에 그 결함 자동화 도구 그 결함을 관리하는 방법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저희들이 앞부분에서 자동화 도구를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그 자동화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좀 그 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이제 별도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그 사람이 설계하고 테스트를 하는 경우는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전에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어떠한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걸 테스트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하는 절차를 우리가 스크립트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순서적인 절차를 그 자동화 도구에서 정의된 언어로 구현을 하는 건데, 그 이제 자동화 도구마다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스크립트라고 하는 건 이제 요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테스트 절차를 정의한 그 언어, 뭐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 일반적인 오픈된 뭐 이런 거는 좀 가격이 얼마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자동화 도구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 고가의 이제 소프트웨어 비용을 줘야 돼요. 여기 밑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체로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과 노력이 별도로 필요로 하고, 이걸 배우기 위한 또 교육이나 이런 과정에 참석을 해서 배워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반복적인 작업,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놓게 되면 자동으로 전체적인 절차대로 수행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인력하고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동화 도구 없이 하는 것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끼리 여러 가지의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것까지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품질 자체를 또 보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요구하는 거를 잘 하고 있나 검증하는 데도 쓰이고요. 객관적인 평가 기준도 이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많이 또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없는 서비스들도 정밀하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수행을 할 때 그 절차를 잘 고려해서 재사용하고 측정이 불가능한 그 프로그램은 제외시켜서 해야 되고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는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보면 그 절차별로 서로 다른 도구를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자동화 도구를 하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습하고 배우는 것, 다음에 테스트하는데 시간도 고려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일정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대규모 자동화 도구를 이제 하는 데에서는 요거만을 위한 테스트 엔지니어가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일정을 또 고려를 해서 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자동화 도구는 이렇게 그 5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코드 자체만 좀 보는 거. 코드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표준을 지키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수행하진 않고, 그래서 이제 뭐 표준화를 잘 따르고 있나? 그죠? 근데 이제 원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코드를.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를 결함을 찾는다. 요거는 뭐 별로 쓰는 도구는 아니죠. 초기에 좀 확인하는 방법이고, 요게 이제 자동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스크립트 언어로 자동화 도구마다 설계가 돼 있어서 이것대로 그 데이터와 수행 방법을 포함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화 도구가 이제 그 정적 분석 도구는 코드를 이제
표준을 이제 보통 보는 거고요. 테스트 자동화 도구가 이제 요 실행 도구를 얘기하는데, 요게 그 자동화 도구마다 사용되는 스크립트 언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받아서 수행을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이제 하는 겁니다. 미리 작성된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를 좀 이제 그 학습을 하셔야 되고,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 보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거 입력해서 파일로 입력해서 엑셀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수행될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키워드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서 실행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특히 키워드 기반, 키워드 주도라기보다 키워드 기반의 접근 방법 여기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또 세 번째로 이제 요게 좀 확실하게 좀 많이 쓰는 건데요. 우리가 사용자 요구사항을 이제 반영을 할 때 요구 사용자들이나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 요 성능 값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단위 시간 동안 트랜잭션 처리량, 응답 시간, 그 다음에 경과 시간, 그 다음에 뭐 자원의 사용률, 메모리나 뭐 버스트 안에 있는 시스템 버스라든지 뭐 그 CPU 이런 것들의 사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SLA라고 하는데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그 서비스 레벨, 서비스 수준이죠. 어그리먼트가 동의하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SLA, SLA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보통 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만들어 달라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 수요자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용자, 수요자죠. 이제 사용자는 또 따로 있지만 그 사람이 요 개발 회사한테 그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경우 요 성능 목표치를 어느 정도 해달라. 뭐 이런 거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그걸 이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규약이죠. 뭐 이런 거를 얘도 이제 이걸 만족하고 있는지를 그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컨트롤하는 도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형상 관리라든지 뭐 결함의 추적 관리 도구가 좀 이따가 설명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도구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네스라는 말은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뭐 말 있죠? 타고 다니는 말의 안장 뭐 이건데 부가적인 도구들이 있어요. 부가적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와 코드를 의미하는데 테스트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와 데이터. 뭐 이것도 이제 뭐 어떻든 컴포넌트나 모듈을 이제 테스트하고 전체적인 걸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컴포넌트나 모듈을 테스트하는 환경에서 일부분으로 쓰는 코드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하네스 하네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톱 있죠? 스톱도 많이 이제 사용되는 그런 개념의 그 용어하고 좀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는 이렇게 하나, 둘,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고 각각에 대해서 자동화 도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특히 아까 뭐 요 코드는 정적인 건 안 쓰지만 요게 요 안에 그 스크립트 언어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성능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통제하고 하네스 도구를 또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단계.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테스트 자동화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거. 전체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다 하고 있냐? 뭐 이런 걸 관리하고. 형상 관리라 해서 도구하고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돼요. 또 어떤 도구를 썼고, 어떤 모듈에서 어떤 도구를 썼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았고, 어떤 결과를 출력으로 냈다. 뭐라고 하는 거를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CM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함 추적 관리는 좀 이따가 또 세부적으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테스트하면서 사실 뭐 결함도 잡고 하지만 이 전체적인 거의 결함을
어디서 발견했고 어떤 원인으로 발견했고 어떤 모듈로 발견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 라고 하는 걸 보고서 형태로 써야 되는데 좀 이따가 요거는 더 세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자동화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무료가 아니죠.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그 테스트 도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의 소프트웨어 비용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려사항 테스트 자동화를 수행할 때 고려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우리 그 앞에서 있죠, 요거. 여기서 이제 요 단계에서 또 서로 다른 도구를 쓰고 각각의 단계에서 지금 서로 다른 도구를 쓰는데 하나만 써서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능을 측정하는 것과 코드를 수행하는 거,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든지 아니면 컴포넌트나 마듈 레벨에서든지 간에 각각 그 사용되는 도구가 다를 거라고 여러분들 이제 생각은 드시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네스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아까 이 테스트업이라는 거는 좀 다른 이건 이제 테스트 드라이버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테스트 드라이버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스톱으로 나눠서 또 테스트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1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아까 그 여기서 요 결함 추적 관리에 대해서 섹션 그 57에 또 별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결함 관리는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기록을 하고 결함, 오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테스트할 때 완벽한 그 소프트웨어 설계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개발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요 결함이 발생을 해요. 이제 그것도 이제 그때그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얘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수정하고 또 에러를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최종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해놨다가 결함의 추적을 하고 상태를 추적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보면 어떤 이런 것도 일종의 결함이죠. 사용자가 분명히 그 RFP의 제안서 상에서 이렇게 해달라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능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아예 구현을 안 하거나 그건 아주 심각한 오류고 원하는 데이터가 아닌 경우 이게 이제 결과와 실행 결과 사이에 차이가 생긴 거죠. 이것도 오류라고 보는 거예요. 뭐 어떠한 문법적이나 논리적 오류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걸 이제 그 이해를 해서 오류를 요 단계로 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생되는 오류들은 세 가지 지표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분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듈이나 컴포넌트에 입력되는 속성이나 아니면 그 출력되는 속성에 따라서 결함의 그 수가 얼마나 많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결함의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속성에 따른 결함의 수. 어떤 속성을 넣었을 때 결함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뭐 적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포로 좀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시행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뭐 결함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테스트하면 할수록 줄어든다든지 뭐 늘었다가 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파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추세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이즈 있죠? 에이징이라고 하는 게 이제 AGING. AGING. 나이가 지나간, 뭐 이런 뜻인데, 시간이 지나간. 그래서, 그 결함이 발생했을 때부터 어떠한 계속 그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함이 금방 뭐 발생해서 다시 뭐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함 상태로 빠져서 계속 결함 상태만 이제 수행하는 이런 상황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에이징이라고 하는 게 결함이 상태로 지속되는 시간, 그렇죠? 이거 두 개는 개수고 결함의 수, 넘버 오브 에러고 이거는 에이징이에요. 에이징 시간.
둘 다 중요한 그 관리 측정 지표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결함 관리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결함이 기록이 되면서부터 확인할 때까지는 또 세부적으로 좀 나누면 이런 단계를 거쳐요. 그렇죠? 결함을 기록하고 등록하고 검토해서 할당하고 할당이라는 말은 요 모듈이나 컴포넌트 레벨에서 개발한 사람한테 줘가지고 수정하도록 해야 되죠. 언제까지 좀 수정을 해달라. 그 다음에 수정하게 되면 이제 아까 보면 수정하고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불가능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결함이 다 이제 수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이제 우선순위나 이따가 보면 이제 중요한 결함인지 아니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 검토를 해가지고 일정을 또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단계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수행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저기서 품질관리 담당자가 종료를 승인하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제. 그래서 결함이 아니라고 판명되거나 수정해서 결함이 이제 수정이 된 경우 확인해서 검토를 이제 하는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시스템 레벨에서 네 가지. 결함은 시스템 레벨, 기능 레벨, GUI, 그 다음에 문서.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중요한 결함이고, 문서 결함은 이제 일반적인 문서 관리에서 발생하는 건데, 시스템 결함은 시스템 레벨에서 시스템이 다운돼 버리거나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수행 안 되고 종료되는 응답 시간이 너무 느린 경우, 데이터베이스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환경이나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도중에 발생되는 결함을 저희들이 시스템 결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능적 결함은 여기 보면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사용자 요구사항에서 수행돼야 될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형태.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않은 어떤 프로세스를 기능적으로 오류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스크립트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 기능이라 오류.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기획이나 설계 업무 시나리오에서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유저 인터페이스 레벨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용자 화면 설계에 대해서 발생된 결함이죠. 마지막으로 문서 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안정한 상태 문서. 그다음 매뉴얼 잘못된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드는데 소프트웨어 문서를 만드는 거와 관련돼서 기획자, 사용자, 개발자 간에 의사소통이 엇갈려 가지고 만들어지면 문서가 결함이 발생을 한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좀 의사소통을 통해서 수정하고 확인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결함에 대해서 시스템 결함, 발생한 결함이 여기에서 우리가 결함을 기록할 때 이게 시스템인지 기능적인 건지 유저 인터페이스인지 아니면 단순히 문서 결함인지를 명확하게 여기서 기록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유형을 정의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함 분류의 기록 방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결함이 심각한 거를 이제 3단계 또는 여기서 보면 7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함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 안 하는 경우 있죠. 구현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결함 발생한 상태에서 우리가 에이징으로 빠져서 헤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하이 크리티컬한, 여기서 이제 높음보다 크리티컬이 그 위에 있는데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부정확한 기능이나 데이터베이스 에러 같은 거, 시스템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거, 흘러가야 이제 수행이 되는데 흘러가지 않으면서 발생되는 결함을 이제 우리가 미디엄, 순위가 중간 정도. 로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다지 순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순위가 높다고 우선순위가 높다고 심각한 건 아니에요. 심각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 발생한 결함이 시스템에 미치는 치명적인 정도죠. 쉽게 얘기하면 요 어떤 에러가 요 결함이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 시작부터 끝까지 미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한다. 요거는 뭐 중요한 영향이 아니다. 뭐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심각도라고. 정량적인 건 아니고 정성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심각도라고 하고, 심각도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3단계 또는 7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얘가 높다고 우선순위가 높다고 심각한 건 아니고 또 심각하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결함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높으면서 심각도가 높을 수도 있는 거, 높은 거부터 빨리 요 단계를 거쳐서 그 결함을 수정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함도 이제 자동화 도구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인데 요즘은 이제 상당히 많은 결함 관리 도구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멘티스, 트랙, 레드마인, 버그질라. 그래서 이제 다 용도들이 좀 다르긴 한데요. 결국은 이제 뭐 만티스 같은 경우는 단위 작업별로 결함 추적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추적에 좀 집중을 두는 거고, 이거는 프로젝트 관리나 또 추적할 수 있는 거고, 뭐 좀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선순위나 뭐 심각도를 또 그 나름대로 판단 기준의 스크립트를 가지고 또 알려주는,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그 자동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결함 관리에 대해서는 그 결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게 이제 결함이죠. 사용자가 원하는 기대치와 비교하는 것도 일종의 어느 정도 결함이 발생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결함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발생됐는지 추적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스크립트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또 요 관리가 잘 됐느냐 운영할 때 어느 부분에서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함이 발생하는가를 요걸 가지고 추적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운영 안 하게 되면 상당히 결함 관리가 그 혼재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관리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 결함의 심각도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발생한 결함이 전체 시스템에 어느 정도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심각도. 4번이 이게 아까 심각도가 높다고 우선순위가 높거나 우선순위가 높다고 해서 그놈이 바로 심각도가 높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일반적으로 이게 맞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심각도가 높으면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 먼저 결함 관리를 해결해야 되고 수정을 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각도가 높은 것부터 그 다음 우선순위가 그 다음 순위로 쭉 하고 어쨌든 심각도가 높은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스템에 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치명적인 거 그래서 심각도가 높은 거를 빨리빨리 하고 낮은 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걸 좀 먼저 처리를 하고 뭐 그런 걸로 이제 수행을 보통 일반적으로 결함관리 자동화 도구가 그 개발되어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다음 주 결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결함은 이제 이런 경우도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용자의 기대 결과와 소프트웨어를 실행했을 때 결과 간의 차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수요자가 SLA로 정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스크립트를 가지고 개발자가 정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결함 심각도는 이제 요 3단계, 7가지 단계. 이쪽으로 갈수록 좀 결합도가 그 심각도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함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분포와 추세가 수고 에이징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 개념의 그 결함에 관한 분포이죠. 그래서 에이징은 시간, 결함 상태로 지속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결함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고, 이게 한번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결함의 에이징이 발생하게 되면 정상적인 전체 시스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에이징은 시간적 개념이고, 결함의 분포하고 그 다음에 추세, 증가하냐 감소하냐, 뭐 증가했다가 감소하냐, 감소했다가 증가하냐, 뭐 이런 게 이제 에이징이 아니라 분포와 추세적 개념. 그래서 우선순위는 중요도가 높고 심각도가 높은 거를 우선순위로 먼저 잡아서 결정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